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 댓글 속에 이명웅 씨 이름 표기 문제 때문에 또 댓글에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표기 방법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로 이명웅 씨 이름을 언급해 주는 게 브랜드 평판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셨다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임영웅 그리고 임영웅님 영웅님 이런 표기들 때문에 혼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문제가 처음에 얘기가 된 게요. 브랜드 평판 지수 때문입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이 브랜드 평판이라고 하는 게 한국 미디어 마케팅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에서 이 브랜드 평판 지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을 지수화해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데이터에 반영을 하게 되는 그런 건데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4차 혁명 시대에는 거의 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마케팅을 결정하기도 하고 기업의 제품 개발 방법을 결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브랜드 평판 지수를 개발한 이곳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브랜드 평판 자료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기업이나 기관에 전달하게 되면 실제로 물건을 만들거나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평판 지수가 아주 좋은 스타가 있다. 그런 아티스트가 있다 그러면 광고 모델로도 쓰고요. 광고 모델이 기업만 있나요?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공익기관에서도 브랜드 모델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발탁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여기서는 이제 SNS나 온라인상에서 언급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소비자들의 행동을 분석을 해서 참여 가치, 소통 가치, 미디어 가치, 소셜 가치, 재무 가치 이렇게 5가지로 분석을 해서 5가지 지수를 만든 겁니다. 소통 지수, 소셜 지수, 참여 지수, 시장 지수, 재무 지수. 그런 다음에 요 지수를 다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성적표를 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기관이나 기업에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아티스트, 그 스타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고 또 언론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SNS에 얼마만큼 언급이 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평판이 기업에도 기관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에서 지수를 개발하고 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하시는 우리 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유튜브에 댓글을 다실 때 그러면 임영웅 씨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영웅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많이들 쓰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풀네임으로 우선 쓰셔야 된다. 영웅님이라고 쓰면 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자와 이름이 같아서 성을 안 붙이면 AI가 분석을 못하니까 무조건 풀네임인 임영웅 3글자를 써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웅님이라고 쓰고 싶으시면 임영웅 그리고 띄고 님 이렇게 붙여야 임영웅이라고 하는 글자를 완전히 AI가 수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을 찍으시는 경우도 있어서 점은 찍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우선은 정리를 하자면 영웅이란 이름만 쓰시면 AI가 분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방송에 나오는 출연자가 있으니까 이름에다가 성을 붙이셔서 무조건 임영웅이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님자를 띄워서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인데 제가 이제 과학 칼럼니스트 하는 이독실 씨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다른 출연자가 있다라고 했더니 풀네임을 쓰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임영웅 이렇게 3글자를 반드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은는 이가가 붙잖아요. 우리말은 이제 조사가 붙으니까 근데 AI가 일반적으로는 은는 이가가 붙어도 임영웅이란 이름 3글자를 잘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님자를 붙이는 거를 AI가 잘 인식을 못할까봐 띄어 쓰자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은는이가가 붙거나 님이 붙여도 임영웅이란 이름 세 글자를 AI가 수집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은는이가 님 요거 가운데다가 임영웅 쓰시고 띄워 쓰시고 뒤에 님을 쓰시든지 은는이가를 붙여서 댓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니까 임영웅 씨와 관련된 댓글을 쓰실 때요. 임영웅, 임영웅, 임영웅. 한 번 댓글 쓰실 때 여러 번 언급을 하셔도 한 건으로 카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좋겠죠. 길게 하나를 쓰시는 것보다는 짧게 또 다른 내용으로 댓글을 많이 다시면 임영웅 씨와 관련된 평판이 훨씬 좋아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임영웅 씨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똑같은 댓글을 여러 군데다 붙이시면 어뷰징이라고 해서 심지어 그게 너무 많은 데다 같은 댓글을 올리시게 되면 그 사람 댓글은 제외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댓글을 짧게 여러 개 올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해시태그도 붙이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임영웅 이름 세 글자를 쓰셔서 짧게 여러 건의 댓글을 다시는 게 임영웅 씨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의 단독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미스터 트롯 2가 지금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미스터 트롯 시즌 1의 출연자들이 다 같이 임영웅 씨의 주도로 모였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말에 12월 19일에 모처에 모여서 회포를 풀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참석한 사람은 임영웅 씨,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씨가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녁 때 같이 식사하고 술로 반주를 곁들이는 말하자면 연말 모임 같은 모임들이 이루어진 모양인데요. 정동원 씨는 미성년자니까 지금 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참석을 못하게 되고 형님들끼리만 모여서 회포를 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영웅 씨가 다른 멤버분들한테 연말 모임을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인데요. 사실 작년 2022년에 정규 앨범 내고 전국 투어 콘서트 때문에 임영웅 씨가 너무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0일하고 11일 날 고척 스카이돔 앙코르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콘서트가 끝났으니까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함께 했던 미스터 트롯 원의 멤버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만남을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그리고 만남이 이어지면서 이제 방송계에 만났다더라 얘기가 돌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탑6가 다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든지 뭐 연합 콘서트를 하든지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 안진용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졌습니다만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면서 친분을 도모하는 자리였지 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물론 가능성이란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들이 의기투합을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뭉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임영웅 씨가 움직이면 다른 멤버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방송했던 동료들하고 만나서 밥 한 번 먹은 것도 기사가 될 정도로 지금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인데요. 올해는 또 어떤 활동을 이어가게 될지 그리고 제일 기대가 되는 건 늘 생각하지 못했던 그 프로젝트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것들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혹시 그간에 지치진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섞여 있습니다. 임영웅 씨의 다음 스텝은 정해져 있죠. 우선 2월 달에 미국 LA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요. 아마 지금도 레퍼토리 분명히 손보고 있을 거고 어디선가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겠다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주말에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좀
실망스러웠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명웅 씨가 수상한 건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디지털 음원 본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항상 사랑해주시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남겼는데, 우선은 제가 지금 전해드릴 소식은 이명웅 씨가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축하 무대를 했는데요. 무대 영상이 네이버 TV 1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이버 골든디스크 어워즈 공식 채널에 이명웅 씨가 우리들의 블루스와 런던보이를 부른 무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8일 새벽부터 9일 현재 기준으로 네이버 TV 탑100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런던보이 영상 중에 이렇게 안경을 끼고 가죽 재킷을 입은 모습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VOD가 공개가 될 텐데 이제 거기서도 그 비슷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의상부터 이전에 이명웅 씨가 무대에서 보여주던 의상과 좀 달라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이 다 너무 마음에 든다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애프터라이크를 콘서트 때 출 때 의상이랑 같은 의상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비슷하긴 한데 이명웅 씨가 음원 본상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할 때 이렇게 약간 돌아요. 돌면 이 등이 약간 보이잖아요. 거기에 무늬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전 놀란 건 뭐냐면 이명웅 씨 팬분들이 그 의상 뒤에 이렇게 무늬가 있다는 걸 발견한 그 매의 눈이 너무 놀라웠고요.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을 하나밖에 못 받아서 저는 사실 끝날 때까지도 대상 수상하고 뒤에 상을 많이 주잖아요. 거긴 이름이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끝낸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팬들께서 분노하시기도 하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한 번 더 기다려 봐야죠. 내년에 이 시상식에서 올해 못다한 상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저희 회사로 제보를 많이 보내주시는 분인데요. 비비정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유튜브가 K-팝 잼이라고 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가 골든디스크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 지금 가수 이명웅 씨의 우리들의 블루스와 런던보이 무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어서 JTBC 방송국 측과 JTBC 연예 담당 기자님께 긴급 이메일을 보냈더니 방금 전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 그리고 왜 업로드가 안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영웅시대 분들께서 네이버 영상은 보시는데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 걸 모르실 테니까 저희가 댓글에다가 여기 설명에다가 그 유튜브 주소를 붙여놓을게요. 들어가셔서 이명웅 씨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이게 이제 유튜브 조회수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빌보드나 이런 데 합계될 때 유튜브 조회수도 감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음원 본상 수상할 때 이명웅 씨의 소감 영상도 저희가 아래 댓글을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들어가셔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이명웅 씨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앵커의 똑TV도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댓글로도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이명웅 씨가 더 넓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고 팬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